아, 오늘도 이어서 그 혹시 강의들 제가 올린 거 있잖아요. 올린 거. 어디에 올려요? 네, 유튜브에. 우리 유튜브가 뭔지 몰라. 구독 안 했어? 아, 서운하네. 아니 서운한 게 아니고 너의 유튜브. 아, 선전을 해야지. 네, 선전을? 아, 여러분 구독해 우리 주세요. 카페에도 아니, 올리는 거 아니야? 링크? 카페에도 올렸어. 그게 내 유튜브야. 그래? 미안해. 카페에서만 봤어요. 아, 그래요? 구독 좀 해주세요. 아니, 구독 안 해도 돼. 사실 내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그 뭐야, 나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나조차고 올리는 거지 뭐. 몰랐는데 조금씩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영상이 한 40분, 50분 되니까 길어서 뭐 좀 짧게 하면 안 되냐 하시는데, 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편집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편집은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편집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또 이어서 제가 그 투자는 삶인데 이제 검정색 책으로 바뀌었잖아요. 흰색에서. 왜 굳이 이 색깔이 또 이제 극명하게 좀 바뀌어가지고 좀 그전 책하고 좀 약간 색다른 느낌도 나을 때가 있어요. 색깔이 바뀌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누나는 책 그 색깔 바뀌니까 뭐 이미지도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내용은 조금 거의 비슷해요. 맥락은. 그렇죠? 네. 내용은 비슷하고 근데 좀 디자인도 많이 바뀌면서 색다른 모양으로 된 것 같아요. 값도 더 비싸졌는데 그때도 한 25,000원이었나? 2만 원 아니었나? 기억 안 나요.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을 읽으면서 요즘 책 읽고 계시나요? 선생님 얼마나 읽으셨어요 혹시? 두세 번 읽었는데. 두세 번? 네. 그리고 몇 번 더 읽었다. 그렇죠. 10번 이상 읽은 게. 그럴 수 있어요. 성원이 형은 어떻게 새로 나온 책을 읽었어요? 한번 쭉. 아니 그냥 우리 수업 시간 맞춰서 네. 읽어가고 있어. 읽어가고 있고. 누나는? 저는 읽었어요. 한 번? 새로 나온 책? 네. 두 번 읽으면 어때요? 한 번 읽었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전 책 읽고 두 번째 책을 읽잖아. 어떤 느낌이 이게 들어요? 사실 책의 맥락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반복할수록 좀 알아듣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건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이잖아. 두 번 읽으면 안 듣는 거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 말하고 생각하나요? 괜찮아.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내가 이제 말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만물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을 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오늘 이제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읽으면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가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죠. 가치가 그 사람의 주관적인 개념이다.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없다를 논할 수가 없고 그 가치는 개인마다 다르다. 근데 다수가 느끼는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다수가 느끼는 걸 어떤 관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관점에서 보면 가치관이 되고 그게 지금의 자본주의다.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보는 그 시야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환의 가치가 없고 돈으로 살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거는 정말 가치 없게 우리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 시대의 세계관이자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 세상은 해석이 되고 움직인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부른다. 까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본가에서 나왔던 파생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성리학에서 권력층인 선비라든지 과거에 극제한 양반, 맞아요. 양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상과 현실에 결합한 것이 그 당시에 그 권력의 주체자다. 그리고 이 자본가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유통. 그렇죠. 유통하고 있는가. 그 다음이 자본을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념이 좀 다르다고 했죠. 뭔가
어떤 느낌에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원이 형은? 유통하는 게 이제 일하는 거 비슷한 거 같잖아, 그죠? 자본을 유통시키냐, 자본을 일하게 하냐, 같은 맥락이냐, 같은 메시지지 않냐는 거지.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어떤 주체가? 유통은 자본가가 하는 거고 일은 자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일을 시키게 하는 자본가가 이제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본을. 그래도 일을 하진 않는. 자본가가 일을 시키고 자본가가 자본이 일하게 만들고 그쵸. 자본가가 자본을 유통 자체가 일이 아니냐는 거지. 아니 자본이 일하는 거잖아요. 자본 유통하고 자본 일은 좀 약간 틀린데. 이 유통은 흐르게 하는 게 흐르는 것 자체가 그걸 유통해야 하는 어떤 방향성이 일을 하게 시키는 거냐는 거냐고 나는 말하는 거니까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왜 굳이 나눠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설명하고 유통이라는 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진 것에 대한 유통을 생각하잖아. 앞으로 들어올 거가 아니라 지금 가진 자산. 그러니까 노동은 따로 있고 노동은 따로 있는데 유통하는 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과 유통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노동으로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유통시키면 된다. 라면은 이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일을 시킨다는 건 뭐야? 노동 자체도 자본으로 만들어서 인식적 개념에서 모든 것이 자본화되는 거지. 유통시키는 걸로 바라보면은 가진 것만 유통시키지만 자본가는 보이지 않는 것도 유통시킬 수 있는. 어렵나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보이지 않는 걸 유통시킨다. 그러니까 앞으로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유통할 수 있는. 좀 애매한데 하여튼 다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다른다는 거 뭐냐면 얘는 지금 가진 것만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져와야 할 것,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가져와야 할 것도 유통시킨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유통을 한다는 개념, 이 말은 내가 노동하고 자본하고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구분을 해서 이제 이걸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월급쟁이인데 월급쟁이로 버는 월급만 가지고 유통하는 게 아니고, 유통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일하는 것 자체가 자본이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노동까지 자본으로 바꾼다는 거지. 첫 번째는 뭐라고? 가- 노동하고 자본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뭐가 쌓이면 잉여 자본이 쌓이잖아. 잉여 자산이 쌓이잖아. 그것만 가지고 유통하는 개념인 거야. 네. 그럼 노동이 따로 있고 잉여 자산이 따로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유통의 개념이라면 네. 일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체력이라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자본이가 된다는 거지. 네. 네. 유통은 음. 뭐든지 자본으로 우선 바꾼 다음에 유통을 시키는 거고, 아니야? 일 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 방금 말한 게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킨 거긴 해. 그러니까 이게 유통을 시킨다니까 대중의, 그러니까 지금은 누나가 자본가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의 입장에서는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은 가진 것만 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걸로 생각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내 예금 자산만 가지고 유통을 시키느냐고 생각한다고. 네. 근데 대중을 탈피한 자본가는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라는 건지 내 젊음이라는 거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게 모든 게 다 자본을 일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산을 유통시키고 있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자본 아닌가? 자산 유통시키고. 자본을 유통시키고 있냐고 나오잖아. 사실 같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선생님도 이게 명확하게 삶에서 나온 건데 둘 중에가 비슷한데 느낌이 달라. 자본을 유통시키고 있느냐는 것은 대중이 읽을 때 아마 대중이 이 자본이라는 것을 고정화된 명사적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진 자산에 대해서 유통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나온 거고 그거에서 사실 출발을 해야지.
그렇잖아. 그거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는 대중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유통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지금으로 스스로 노동 자체도 자본화시키는 거냐. 그게 인식론에서 내 출발하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자본이라고 인식할 때 그게 자본가가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본가에서 내가 중용을 얘기했지. 중용을 왜 얘기했죠? 치우치지 마라. 찝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기도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중이라는 것 자체가 네. 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펜을 펜이라고 인식할 때 그게 펜이라는 거에 의미가 된다는 거지. 내가 이걸 던지면 무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책으로 읽을 때 그게 진정한 책이지. 여기다 올려놓으면 저게 책이야 지금 저게? 우리가 지금 책을 올려놓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게 지금 책의 역할을 하는 받침대 역할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용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야. 네. 그래서 중용에서 첫 마디가 천명제 이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인식론. 천명을 내가 성으로서 인식할 때 비로소 세상이 내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바람이 휘날리느냐 깃발이 휘날리느냐 했는데 이게 마음이 휘날리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한 세상이다. 내가 그걸 인식을 하는 순간 그게 휘날리는 것이지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인식한 사람이 자본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다음의 파트는 당연히 주제는 자본이어야죠. 그렇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 그러니까 가치에서 자본까지 지금 설명이 되는 건데 이게 하나의 세트죠.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지만 정확한 화살표는 이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호 보완 관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시기를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건데 그러면 자본이 뭐냐는 것을 첫 번째 책에서 책에서 설명을 하는 게 뭐라고 나오죠? 먼저 간단하게 자본주의와 자본가를 한 번 더 정리해보자가 또 나와. 왜 그럴까? 또 정리해. 왜냐면 중용의 개념이에요. 중용의 개념이다. 인식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맞아. 근데 알고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분위기를 타서 비슷한 맥락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 그 개념이야. 맞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리뷰. 네, 그렇죠. 중요하니까 리뷰한다기보다는 이게 세트이기 때문인 거야. 이게 세트야.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이해하면서 세계관을 이해하면 여기까지 바로 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정리하는 거야. 지금 이게 몇 번째 정리하는 거냐면 지금 가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벌써 네 번째 정리하는 건데 한 번 또 하는 거야. 그만큼 내가 인식할 때 비로소 그게 자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중이 뭐냐면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중이라는 거는 이제 가운데라기보다도 가운데라는 게 어느 게 치우쳐지지 않으니까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의미도 갖지 않은 그 상태.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본화 시킬 때 그때만 용이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뒤에 자본과 뒤에 따라오는 설명이 뭐가 또 나올 것 같아요? 투자네. 중이잖아, 중.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대상이 없어. 근데 그 대상화 시켜버려 거잖아,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읽는 것이지만 거치대를 사용하는 거 명확한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없는 걸 대상화 시켰잖아. 그럼 이 중이 어떤 개념이 되냐면 그러면 중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끝에 제가 되냐면 책에서도 나와. 똑같이. 중은 그래서 허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용 자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한데 그러니까 책의 명사화라는 거는 허구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책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대상을 인식을 할 때 모든 거가 인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 고착화된 게 없다는 뜻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허구란 얘기야. 네. 사실은 네.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자본 자체가 허구다. 그러면은 대중이 느끼기에는 또 어떻게 느끼겠어? 뭐야 이거? 뭔 말이야? 이렇게 느끼고라는 거지. 이게 뭐야? 다 구라라는 얘기야? 세상이 그럼 다 구라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허구면 뭐 허무하잖아.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할 때 비로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현상의 본질은 나에 달려 있다는 거야. 네. 내가 만약에 자본이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그러면 모든 게 허구가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도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론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 자체가 달라지나. 그게 인식이잖아. 네. 예. 그러면 역사가 구라냐? 구라죠. 구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사고력이 확장이 되는데 예로 칭기스칸 있잖아요. 칭기스칸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오래 역사책에 기록이 됐을까? 까라고 물어봐서 아닌 것 같아서 아니라고 한 거야? 아니면 기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칭기스칸이 과연 이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만 과연 한 100년 전의 사람은 칭기스칸이라는 사람을 과연 알았을까?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거의 몰랐다고. 왜 몰랐을까요? 인식하지 않아서. 그치, 인식하죠. 왜 역사는 기술하지 않았을까? 어, 우린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 이거 모르면 솔직히 공부했다고 보기 어렵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웬만하면 다 알잖아. 근데 그 당시에 지식인은 몰랐을 수도 있어. 그 당시 사상과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상과 안 맞아서. 네. 왜냐면 왜 그때는 제국주의라도 영토를 넓히고 하면 징기스칸의 개념이 필요하잖아. 그런가? 약간 좀 그러니까 심지어 몽골 사람도 몰랐다고. 몽골 사람조차도 칭기스칸을 몰랐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왜 몽골 사람들이 칭기스칸을 모를 정도로 이게 묻혀 있었냐면 워낙 대단하니까 이 몽골 있는 사람들한테 칭기스칸이라는 어떤 상징적 존재를 생겨놓으면 몽골이 또다시 이런 짓을 할지 모른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칭기스칸이라는 말이 나오면 싹 죽였대. 그냥 몽골 사람들.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모두가 싫다고. 왜? 이 말 자체가 전 세계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면 몽골이 규합해서 몽골이 또 전 세계를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통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기스칸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근 50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조선시대는 징기스칸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율곡 이도 징기스칸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하다못해 이순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자체가 다 해석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라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럼 또 뭘 모르겠어요? 무언가 모르는 게 많겠지 또. 그리고 잘못된 해석된 게 많겠지. 그러니까 뭐야? 쭝이라는 거야, 쭝. 허구라는 얘기야. 그 허구라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인식론을 바탕을 해서 자본이 되느냐. 이게 자본가의 역할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럼 자본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냐? 모든 걸 자본화 시킬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자본가지.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것을 자본화 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손을 딱 만지면 황금이 되는 이야기. 네. 들어봤어요? 네. 혹시 성원이 형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그러면 다 황금이 돼야 좋은 거냐? 그렇게 되잖아. 아니죠. 아니잖아. 그 황금이 되는 그 사람 우리가 다 들어는 봤는데 누군지 모르죠. 네. 그게 마이다스라는 사람이야. 들어봤어요.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 나온 거야. 그쵸? 우리가 마이다스 손이라고 많이 쓰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설화는 알고 연결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걸 어떤 신에게 또 요구를 하냐면 이게 참 재밌는데 이게 마이다스가 이제 신한테 요구를 한 거야. 내가 만드는 게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신에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제우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게 싫어. 황금신. 황금신? 제우스. 디오기네소스야. 디오니에소스가 근데 그 술의 신이 있잖아요. 디오게니소스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도 욕을 했대. 근데 이 신이 또 재밌는 신이 뭐냐면 이 신이 유일하게 그리스 로마 신 중 유일한 건 유일한 거의 대표적인 인간이 신이 된 신이야. 그러니까 제우스나 뭐 아폴로, 아테네 뭐 이런 신들은 다 신들의 자식이잖아. 근데 디오게니소스는 반신반인인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그 신의 중간체야.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얘가 얘한테 요구를 해서 들어준 거지. 들어줄 때는 어떻게 들어줬냐면 마이다스야 고민을 해라. 한번 고민을 해서 2번 생각하게 한 거야. 이거 후회할 만한 짓이다. 네가 이런 걸 하면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가 또 돌아갔다가 다시 고민하다가 이게 좋은 거라고 해서 황금이 돼서 결국에 이제 자기 딸까지 황금으로 만들고 자기 자식까지 황금으로 만들어서 끝났다는 스토리도 있고 아니면 뭐 내과에 가서 손을 씻었더니 황금으로 되는 게 다 사라졌더라 뭐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황금으로 되면 별로 안 되죠. 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다 들어봤어 우리가. 마이다스의 아버지. 왜냐면 신화는 사실 아버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마에스트로 오 말이 돼. 마씨가 말을 낳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다 진짜. 나 이거 신화를 공부하면 공부해서 재밌는 게 우리 다 아는 사람이야. 마이다스의 아버지가 고리디우스야. 고리디우스의 매듭 있지. 이걸 만든 사람의 아들이 마이다스야. 신기하지 않아? 한 사람은 인류에 풀 수 없는 그 고리를 만들고 죽었지만 한 사람은 모든 걸 그 황금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지. 재미는 뭐 나도 여기에서 내 생각이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해석이 지평이 좀 넓긴 한데 그리고 고리디우스는 또 누구냐면 농민이야 농민. 농민인데 왕이 된 거지. 왕이 어떻게 되냐면 신탁으로 돼요. 신탁으로 되냐면 어떤 신탁이냐면 이게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마차를 끌고 오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다 했는데 얘가 마차를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왕이 됐대. 이 설화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다스 같이 모든 걸 황금으로 얻는 게 자본인데 이게 과연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다 자본으로 만들지만 모든 게 황금이 돼버린 그거 뭐예요? 그게 곧 탐욕에 먹힌 거지. 그쵸? 내가 다 모든 걸 자본으로 만들 수 있지만 다 자본이 탐욕에게 먹혀버리면 그게 오히려 자본주의를 타락시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책의 구성이 왜 이렇게 되냐면 자본가가 나오고 자본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이 나오고 자본가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식 있는 주체가 자본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도구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되지 않는 자본은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목적화된 자본은 어떻게 된다? 나를 탐욕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으로 연결짓자 보면 우리가 세계관 중에 내가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를 말하죠. 해리포터는 세계관이 뭐죠? 마법이죠. 마법을 쓰지 못하면 그냥 일개 소시민도 안 되지. 그냥 뭐 머글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화에서 뭐 등장도 안 하는데 해리포터가 이제 마법을 쓰는데 마법을 쓰는 해리와 대적되는 사람이 누구죠? 볼드모트죠. 마법에게 먹혔죠. 가장 큰 마법을 쓰려고. 즉 자본에게 먹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법에 꽂혀서 가장 강력한 마법을 쓰려고 했던 볼드모트는 결국 해리한테 되지 않죠. 이 자본주의 세계관이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본에 먹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즉 수단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허구라는 걸 인식을 해야죠. 왜? 내가 허구라는 걸 인식해야 먹히지 않죠. 왜냐면 얘가 실체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닌 내가 허상에 내가 먹힌다? 웃긴 일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허구에 먹히지 않으려면 그만큼 자본가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는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이제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잖아요. 이념 사상. 얘에 먹히지 않는 얘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갖는 것이 권력이죠.
권력을 갖게 돼. 자, 이념과 사상을 다루는. 왜? 세종대왕이랑 같이 조선의 왕은 성리학의 주체잖아요. 권력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주체자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된다. 그럼 자본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맥락이 이루어지는 관계인 거죠.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에서도 뭐가 나와요? 자본가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나와요. 이게 맥락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알 수가 없어요? 이해는 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책을 지금 왜 이 책에서의 나오는 키워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책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왜 이러한 구성을 했고, 근데 난 사실 선생님이 무의식적으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해요. 고전 책보다는 고전은 생각을 많이 하셨지만 아마 투자는 삶이는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워낙 그 투자의 세계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아니 대답하려고 보고 있어. 대답하려고? 진짜 나는 그 책의 구성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허구라는 걸 보면 허구 다음에 바로 나오는 뒤가 뭔 줄 알아요? 다음에 나온 허구란 단어 다음에 나오는 게 참 기가 막힌 구조야. Know yourself야. 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허구라는 단어 뒷편에 나오는 게 Know yourself야. 허구라는 단어 다음에 Know yourself가 왜 나올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걸 막 연결지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너부터 허구라는 얘기야. 네가 허구의 시작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를 명확하게 허구로서 인식을 할 때 그것이 허구의 출발이라는 거지.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Know yourself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자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근데 자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 돈에 꽂히지 않으려면 돈 이외의 것도 자본이 된다라는 게 그 자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돈이 권력이 생기니까. 그 책임이 어떤 두 가지로 나누냐. 자본은 혁신과 재분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두 가지란 말이야. 이 두 가지. 혁신과 재분배 들어봤었어. 네. 성원 형도 들어봤죠. 왜 혁신과 재분배일까? 사실 이거는 자본을 따라가려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의 역할이야. 정치라는 게 뭐겠어? 정치라는 게 있는 놈들과 빼앗아서 없는 놈들 거 주는 거잖아. 간단히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치라는 게 정치라는 게 다수에 의해서 되면 다수는 보통 가난한데 없는 놈 거 있는 놈 거 뺏어서 없는 놈 걸 주는 건데 그 있는 놈한테 뺏을 때 어떻게 뺏어야 되냐? 그걸 교육으로 뺏어야 된다. 왜냐면 니네들이 결국에 안 내놓으면 없는 놈들이 반란에 이겨서 죽지 않게 해서 니들이 결국 죽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결국 내놔야 된다. 이 논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럭셔리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느냐. 이게 좀 약간 그 사람이 예의를 갖춰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결국에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썩게 되는 거지. 하지만 재분배에만 쏟아서 혁신을 하자면 어떻게 된다? 파이가 커지지 않아.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나눠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 파이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더 큰 사람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권력에 세 단계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삶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권력을 운영한 단계가 있고, 자본을 운영한 단계가 있고, 권력의 단계가 있잖아. 네. 근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왜 결국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사는 권력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이 처음에 작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먹고 사는 단계에서 작은 그만한 사이즈의 운용에서 그만한 권력에서 그리고 좀 더 커지면 더 큰 먹고 사는 것에서 더 큰 운영에서 더 큰 권력 이렇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과정이고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같은 말이잖아 다 이게 네. 같은 말인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혁신으로서 내 파일을 키우지 않으면 먹고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파일이 커졌는데 재분배가 되지 않죠. 그렇죠? 왜? 빈부의 격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가가 부자가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대부분? 부자가 된다잖아. 부자가 되면 대부분 무슨 생각해요? 재분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가가 되면 혁신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 혁신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왜? 자본가 있고 부자인데 부자면 단순히 돈만 많은 인간이 아니냐. 그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혁신이 들어있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사실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시대의 자본가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왜냐면 자선 사업이 부자가 아니야 역할이. 왜냐면 혁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왜? 왜냐면 그 시대적 이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불합리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을 내야 되고 실천을 해야 전문가예요. 근데 그거는 재분배의 개념일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불합리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권력의 재분배잖아. 네. 또 다른 새로운 혁신과는 아닌 거지.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게 혁신이다? 뭐 혁신은 뭐? 혁신이라고. 그러니까 혁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일을 키우는 거야. 파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지. 자, 혁신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혁신 한글을 만든 거야. 이거만큼 혁신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배워서 사고의 확장을 넓힐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인 거야. 근데 사실 이게 혁신도 분별도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왜냐면 이 혁신이라는 게 한글이라는 게 그 언어에 대한 재분배를 일으킨 거야. 이게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재분배만 되는 것은 결국 재분배의 올바른 역할을 안 하는 거고 혁신만 되는 것도 올바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걸 알았냐면 아니 이순신 장군이나 율곡 이이 같은 분이나 뭐 신사임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훌륭한 사람인데 자선 사업을 안 하더라고. 난 이 사람들이 자본가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이들 자선 사업에다 들어봤어? 교육. 그러니까 교육인데 그래 교육이 혁신이자 재분배잖아. 그랬잖아. 근데 워렌 버핏처럼 자선 사업을 안 하잖아. 내가 기부하는 거 봤어요? 이순신 장군 기부하셨다. 율곡 이이가 기부를 했다. 들어봤어요? 목숨을 기부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 그 뜻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자선 사업하는 건 재분배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재분배의 기능이긴 해. 하지만 진정한 재분배의 기능은 혁신과 재분배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본가의 기능이라는 거야. 그게 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카네기야, 데일 카네기? 네. 카네기 도서관. 그쵸. 카네기 하면 도서관이 떠오르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갑자기 도서관이 나와? 카네기 홀. 카네기 홀. 카네기 인간관계로 뭐 우리는 이런 거 알고 있잖아. 잘 몰라 사실. 카네기만 들어봤지. 이게 금융사에서 카네기라는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카네기가 이게 진정한 혁신과 재분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었던 거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선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자본가도 결국 혁신과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의 맥락을 쓰면 이 사람이 사실은 그거야. 어떤 사람 우유 배달이야. 우유 배달. 열심히 우유를 배달을 하셨어.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철도 회사의 눈에 띈 거야. 너무 이게 내가 시간을 잘 지키면 철도라는 건 시간을 잘 지켜야 되잖아. 왜 시간을 잘 지켜야 되냐면 이건 생명하고도 관련돼. 철도 회사가 왜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철도가 지금의 철도는 뭐 가는 게 따로 있고 오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철도지. 초창기 철도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한 개 레일만 있어. 그렇지. 이거 똑같아.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러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야지. 신호등이 있어야 돼. 아니지. 그러니까 누나는 긍정적으로 보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네. 어떻게 될 것 같아? 레일이 하나만 있으면. 부딪혀?
그렇지. 예, 우리가 생각하기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여기에서 열차가 같이 나와. 어. 열차가 부딪힌다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미국이 철도가 만드는 생각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예측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야. 어. 지금 우리가 시간을 누구나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시쳇말로 100년 전만 해도 내 생일을 알 수 있을까? 과연 지금은 우리가 생일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하다못해 생일 파티가 내 장례식보다 거창하잖아. 그래가지고 죽어서 생일 파티는 생일 파티는 화려하지만 장례식은 졸라 초라하잖아.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줘.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 100년 전만 해도 내 생일이 언제 태어났는지 출생신고조차가 무의미한 시대가 된다고. 맞아. 오늘이 언젠지를 모른다고. 하다못해 시간과 분의 초의 개념이 있을까?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인 사람은 그걸 잘 지켰던 거지. 그 철도 회사에서 잘 되고 거기에서 데일 카네기가 뭘 보냐면 이게 앞으로 철강 산업으로 가겠구나를 본 거야. 그래서 철강 산업을 하느냐고 그 돈을 막대하게 벌어요. 정말 많이 벌어. 어느 정도로 많이 버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20세기에 되면 영국의 철 생산량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미국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높아. 그래서 카네기가 뭘 만드냐 회사를 카네기 스틸을 만들어. 그래서 막대한 부를 사고 그러면서 땅을 사. 땅을 사는데 대박인 게 뭐야? 유전이 터졌더라. 와우. 그러면서 유전이 터지면서 자동차가 또 나오게 되고 와우. 이게 되는 거야. 이 카네기 스틸을 만들잖아. 이 카네기 스틸이 결국 누구한테 팔려? 누구한테 팔릴 것 같아? 역사를 안 돼. 이 시대에 가장 부자한테 팔리겠지. 이 20세기에 경제 공황을 막을 수 있고 가장 부자 에디슨하고도 친하고 에디슨을 만든 사람.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건 아까 마이다스 성부터 고리데우스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연결시키는 거야 이게. 누구냐? JP 모건이야. JP 모건에게 팔아요. 그래서 모건은 카네기 스틸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꿀까요? 모건 스텔. 모건 스틸을 바꾼 것 같지? 맞아. 모건 스틸이 아니라 뭐로 바꾼다? 이제 금융의 중심 어디다? 미국이다. US 스틸이에요. 이게 역사네. 그래서 막대한 물을 카네기가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카네기가 자선 사업을 했을까요? 돈 나눠줬을까? 아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서관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근데 우리가 케미에서 배우죠. 미국에나만 지을까요? 얘가 사실 아일랜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 있잖아. 유럽은 그놈이 그놈이다. 알죠? 그놈이 그놈이다. 뭔 말인지 알죠? 누나? 유럽은 스위스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사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도서관을 짓고 아일랜드에도 짓고 해서 총 3,000개의 도서관을 쳐요. 도서관이 지금 미국의 퍼블릭 라이브러리 사실 참 웃긴 게 카네기라는 어떤 개인이 만들었지만 퍼블릭이라는 개념을 갖고 도서관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워낙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도서관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의 교육이 받침됐고 그래서 노벨상과 지금의 혁신과 재분배가 된 거죠. 이게 진정한 내가 볼 때 자본가 역할이라는 거야. 켈 카네기가 거기서 자선사업 하느냐고 사람마다 와가지고 1달러씩 나눠줬으면 지금의 미국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미국의 워렌 버핏은 뭐 하죠? 자선사업 하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사실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실험 중인 거야. 근데 물론 그 자선 사업을 통해서 뭐 빌 게이츠 재단이 이제 뭐 환경을 위한 것도 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그 투자를 잘하고 지정한 자본가라면 내가 이 시대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책임 소지를 가지고 가느냐, 그게 진정한 자본가의 역할이고 그게 곧 자본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 된다. 이해가 되나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나도 이걸 알고 있잖아. 지금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
누나도 부자가 될 거야. 여기 성도 선생님도 부자가 될 거야. 사회적 혁신과 재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누나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우리 하는 거 좀 따라봐요. 나 따라하자고? 참 어려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방법도 있더라고. 방법도 찾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변화에 대응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응은 아니지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죠. 참 재밌는 게 자본이 이꼴 권력이고 권력의 핵심과 재분배를 하려면 자본이 권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권력을 잘 다루려면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공부를 하면 권력을 그만큼 잘 다룰 거예요. 도너. 그렇죠. 정답. 고전을.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고전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책이 뭐다? 생존. 생존 고전이다. 왜? 너무 잘 떨어져서 그런가? 왜 고전? 고전은 뭘 이야기하죠? 공자의 이는 이야기하고 부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가 뭐요? 권력을 다루는 거죠. 인간의 가치라는 게 뭐가 오죠?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이잖아. 뭐 인, 뭐 학, 뭐 사랑, 자비 다 인간의 마음이잖아.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곧 고전이기 때문에 가치라는 이 주관적 이 마음이 고전에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미에서 고전을 수업을 2번을 하고 고전책이 나오고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고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고전을 얼마나 내 해석하고 담느냐만큼 나의 돈의 사이즈도 달라지고 혁신과 재분배도 다르겠죠. 방금 얘기한 데일 카네기도 고전적인 인물이에요. 왜 이 인물이 누구지? 아까 방금 전만 해도 도서관, 뭐 카네기 홀 이 정도만 알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고 고전을 공부하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비전을 제시했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따라오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되려면 대중한테 가장 어려운 거는 내가 느끼기에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 왜냐면 이게 대중은 자본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과정이 없는 말이에요. 과정 없이 돈만 벌면 돼요. 왜 혁신과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왜 자본가는 시대의 혁신과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뭐야? 혁신과 재분배를 하지 않는 권력자들이 노노예요. 어떻게 돼요? 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죽잖아. 혁신과 재분배 안 해도 사라져? 해도 사라져? 해도 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자본의 3가지 기능 책에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키는 거, 운영하는 거. 돈을 벌고 지키고 웃으면서 죽으려고. 내가 만약에 모르겠어. 나도 언젠간 죽겠죠. 나도 유한한 동물이니까. 이거를 하고 내 삶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에 꼴깍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나는 이걸 했다면 죽을 때 그래도 뭔가 편안한 마음이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편안하다는 건 뭐냐면 고를 넘어간 거거든. 이게 고에 우리가 고통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보통 즐겁다고 생각해. 그렇잖아. 사실 근데 즐거운 건 고통의 같은 개념이거든. 왜냐면 즐거우면 언젠가 고통이 따라. 고통의 진정한 반대는 평안함이거든. 그러니까 죽음이 진정한 고통이라면 죽음조차도 내가 평안하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이 고에서 벗어난 해탈의 과정, 너바나의 과정으로 가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나와 같이 카네기와 같이 이순신과 같이 율곡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의식으로 내가 갔다면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남았잖아. 그럼 나도 역사에
남겠지. 그런 수준으로 간다면. 그러면 내가 역사에 남으면 나랑 똑같은 인물이 복제되겠지. 그러면 나의 의식과 나의 똑같은 생각으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지. 그럼 난 영원히 죽지 않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인드로 가져가면. 물론 나와 입맛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겠지. 근데 그거는 고양이의 입맛과 다른 것처럼 그런 건 동물하고는 그 차이가 없잖아. 싸고 먹고 자는 거는. 하지만 진정한 인간이란 나의 의식과 행동 양식이 비슷한 걸 인간이라고 본다면, 의식과 행동 양식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복제가 됐다? 그러면 영원히 역사에서 영원히 살아남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면 난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뭐 먹는 거 좋아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건 그게 이순신 장군 닮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 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순신 장군을 살아남게 했다면, 그런 거를 내가 기억할 때 비로소 나는 그 어떤 선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연장선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죽음을 끊겼다고 생각을 하잖아.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복제하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 중용에서는 교라고 하는 거죠. 교육이 없이는 나를 복제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재분배와 혁신의 주체는 교육이다. 그래서 케미가 뭘 한다? 교육을 한다. 사회적 책임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게 보전이고 자본주의고 투자입니다. 이게 한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려워요. 정말.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자고 일어나면 나도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 같다고. 일어나면 동물로 시작을 해.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런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동물로 시작해.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마시고 오줌부터 싸요. 생리할 때부터 한다고. 생각부터 하나요? 목마르고 생각하지. 목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게 책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무지에서 무식으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무지하는 건 이 과정에서 고차가 돼서 돈이 목적이 되는 거죠. 허구잖아 이게. 쭝이 목적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쭝이 아니라 용을 여기다 가미시켜서 세상을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추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본가가 자본이 되지 되게 만드는 역할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볼드모트처럼 그냥 마법에 취해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자본에 먹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의사도 과잉 진료를 하게 되고, 사업가도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고, 쓰레기를 만들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런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지와 무지, 무식과 무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자본의 기능은 부를 이루는, 지키는,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기능. 자본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인식하려면 이게 허구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허구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게 뭐 하나의 고착화되잖아. 그러니까 명사화 시키면 안 되고 동사화 시켜야 한다 라는 게 이 책의 자본에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인데,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론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내가 인식하지 않는, 인식을 하는 순간 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치매 걸리면 아무리 살았다고 해도 죽은 거죠. 뭐.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냥 동물이지. 치매 걸리면. 신족고 회장 그 마지막에 치매 걸린 영상을 봐봐요. 물론 그 사람이 타락하고 했지만 그 큰 부를 얻고 나서도 갑자기 기자들한테 지팡이질하고 이 회사 내 회사라고. 소유욕은 그 소유욕이 그 사람을 만들었긴 했지만 그 사람은 과연 롯데타워 하나 세워놓고 2개의 탑 있잖아요. 평생에서 보이는 건물 하나 쭉 세워놓고 돌아가시잖아. 그게 진짜 자본과 재분배를 내가 일으킨 것이냐.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데일 카네기의
그 도서관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의식 속에서 교육 속에서 배우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는 자본과 혁신을 혁신과 제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대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돈은 많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 시간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가능하냐.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걸 느낄 때마다 괜히 들어왔어. 이걸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뻔했는데. 이거 알았잖아. 이거 알아보는 거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나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 강원랜드를 갔잖아. 도박에 대한 나의 그 열정이라고 하면 도박의 열정이 어디 있어? 열정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지. 불륜이 사랑인 것처럼.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웅크리고 있는 나. 도박을 중독될 수가 있다라는 웅크리고 있는 나. 담배 피고 싶어도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만 있고 하는 나. 사실 절제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중용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중용에서 이게 인식론이잖아. 인식에서 절제가 나와. 왜냐면 절제가 더 힘들거든. 그거 아세요? 담배를 하루에 한 대씩 피는 것보다 피는 게 아예 안 피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담배를 하루에 한 대씩 피는 게 더 어렵대. 차라리 안 피는 게 낫대. 선생님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절제가 고통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고통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즐거움이죠? 같은 개념이잖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나의 욕구를 즐겁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고통이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마지막에 평안하게 가느냐. 그래서 일체계고잖아. 모든 것이 고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바나의 세계를 간다는 게 부처에서 말하는 평안의 그래서 이너 피스. 그래서 쿵푸에서 보면 이제 이너 피스가 나오잖아요. 쿵푸 영화 봤어요? 그 팬더에서 이너 피스 하면서 마음의 평안. 근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선생님 명상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해요? 상태가?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돼. 그 내가 이게 해결이 돼야 죽음이 말하는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평안이 어떻게 가? 명상이 안 돼. 이너 피스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거에 내 역할을 했을 때 내가 곧 풀의 경지, 나무의 경지, 하늘의 경지, 자연의 경지로 간다는 거야. 곧 무의 경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풀과 같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만의 사이즈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이즈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하려고 그래. 그건 안 되지. 왜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제자는 청빈의 만큼 공자의 사상에서 잘 붙여졌잖아. 근데 자공은 대부였어. 그 당시 엄청 부였어. 그 부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거야. 책임을 다하지 않아. 그래서 중용에서 부귀는 중요하다. 가난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거에 맞끔 자기의 사이즈를 쌓아라. 논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인과 대인을 배척하는 걸로 하죠. 논어는 소인의 덕이 있고 군자의 덕. 아예 대립의 과정이 아니라고. 경쟁의 과정이 아니잖아. 우리가 투자자와 대중은 대립인가요? 투자자가 판다고 팔아요? 아니 사요? 아니야. 투자자가 팔아도 나도 팔 수 있어. 아니 대중이 팔아도 팔 수 있어. 비트코인 꼭지에서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 팔았어. 내가 봐도 꼭지야. 팔아야지. 대중이 판다고 사? 아니잖아. 그 자기의 덕에 맞게 가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욕구에서 그쳐야 되는데 욕구라는 건 생리적 욕구잖아. 욕구라는 건 생존과 연관이 될 거예요. 욕망은 욕구를 뛰어넘는 거거든. 욕망은 왜 생길 것 같아요? 욕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욕구라는 건 먹고 사는 이 어떤 생존이라면 욕망은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 그게 어떤 학자는 그러죠. 인간이 언어가 되면 언어를 가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욕망이라는 게 나온대. 욕구를 뛰어넘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사자가 배불리 먹었어. 근데 토끼가 있잖아. 그걸 죽여서 쟁여놓지 않잖아. 배불리 먹으면 토끼가 지나가다 공격을 안 하잖아. 근데 인간은 뭐야? 배불리 먹고도 공격을 하죠. 왜? 언어라는 게 돼 있으면 무한한 걸 담을 수가 있잖아. 언어라는 건 무한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무한한 걸 담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불러도 죽이는 거지. 죽이니까 언어를 배우는 게 문제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언어인데 언어에 먹히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래서 인간이 유일한 아직까지는 유일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만이 동종을 죽여요. 아니야. 동물도 동물 죽여. 그거는 사고야. 동종들은 서로 공격을 하잖아. 서로 싸우잖아. 그러면 항목의 세레머니가 항상 있어. 그리고 죽는다는 건 사고지 인간처럼 학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죽인 동물이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동물이 갑자기 대량 학살해? 동종 간에? 아니야. 인간만이 동종만을 대량 학살한다는 거야. 왜? 언어화됐기 때문에. 욕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주제라는 거야. 내가 언어를 배우고 이 살아간다는 인간이라는 건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죽이고 풀을 꺾고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순환에 맞게 살아야지. 풀을 뭐 벨 수도 있지. 그 자연의 순환, 인간도 인간의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뭐 나무가 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내가 하나하나 알고는 가자. 그래서 시작이 뭐다? 허구 뒤에는 know yourself. 너를 알고는 시작을 해라. 네가 언어의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한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거의 태제를 가지고 많은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건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라는 거에 인간의 최고의 도구는 언어죠. 그 언어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인식론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책에서는 안 나와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만 나의 사고와 데일 카네기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공부한 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마이너스에서 안 나오죠. 고리디에스 매듭 안 나옵니다. 뭐 그냥 내가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갖고 온 거긴 하지만 근데 좀 재밌긴 해요. 마이다스의 아버지가 고리디우스였어? 아 신기하다. 내가 아는 고리디우스가 마이다스를 나왔구나. 마이다스의 손이 그래서 황금을 만든 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배운 지식들을 뭔가 연결한다고 느껴지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달마대사 들어봤어. 달마대사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네. 어. 달마도. 달마도에사도 그게 달마대사잖아. 그게 이제 서역으로 그 사람이 만든 절의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달마사. 마이다스의 아버지는 뭐다? 고리디우스. 아까 뭐라고 했지? 마이다스 마에스트로.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아니라는 썰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달마대사가 만든 사의 이름은 소림사래요. 오. 왜? 수신 몸에서 시작하잖아. 어.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아가잖아. 너 뭐야? 다 있네. 내가 아는 거네. 모르는 단어 있었어요, 너? 없죠? 신기하지 않는데 그냥 그런 게 재밌어. 친구들이 너는 집에서 뭐하냐? 공부해.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를 알면 그러니까 그 스티븐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한 것처럼 커넥팅도 다섯 얘기하거든. 이렇게 내가 배우는 것들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이 연결 이렇게 딱딱딱 시키면 하다못해 해리포터하고 연결시키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시키면 그게 물론 뭐 이상한 시정 잡배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뭔가가 이렇게 별이 돼가는 것 같아. 하나만 연기하시는. 그러면 어떤 과정이 그래서 공부가 재밌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의 어떤 과정이라는 게 왜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알려면 아버지 알아야 돼. 아버지 알아. 부모님 알려면 또 부모님 알아야 되고 부모님 알려면 부모님의 마지막은 누구죠? 단군 할아버지.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 네, 논리인데 이건데. 논리가 좀 별론가요? 우리 둘 형제 자매는 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약간 연결시키면 좀 풍부한 어떤 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